저는 20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7개 영역 만점을 받은 윤남균입니다. 내신부터 수능까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공부하는 진정한 승부사 윤남균 군. 그의 만점 비결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다. 쇄도하는 인터뷰 요청이 잠잠해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윤남균 군. 남균 군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한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시험 갔잖아 처음에 시험 끝나고 바로 춘천에서 하루 잤는데 수능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들은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그렇죠. 그날 밤 새벽까지 놀았지. 믿겨지지가 않았죠. 만점이라는 거는 사실 꿈에도 상상을 못했고. 원래 좀 덜렁대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뭔가 해냈구나. 한번 해낼 줄 알았더니 진짜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균 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다른 근성이 엿보이는 학생이었다. 그래요. 위에는 좀 그 위로는 좀 나아요. 초등학교 때는 못했는데 또 위로 가면서 좀 좋아졌지. 초등학교 때는 잘 못했지.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엄마가 시험 끝나고 놀러 가는 거를 못하게 한 번 하니까 복이 있나 봐. 시험 끝나고 야 전화가 와가지고 올백했다. 뻥치지 말아라 했는데 진짜 올백을 했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야 그게? 4학년 때였나? 그때 한 번 올백 당하고 수능에 올백하고 두번 평생에 두 번. 어려운 누구야? 또는 올백.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틀 어린 시절 공부 편식이 심했던 남균 군. 서실을 처음으로 갔던 기억이 나네. 초등학교 4학년. 하지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과목은 무조건 끝장을 봤다. 혼자 가서도 공부를 했죠 거기서. 하여간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면은 어쨌든 간에 죽기 살기로인 것 같아. 수학을 하여간 2시간에 문제집을 한 거는 다 풀었어요. 지금도 전설이다. 공부든 놀기든 무언가 하나에 빠지면 재미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도 전설이다. 그렇게 끝까지 해내야 직성이 풀렸다.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집중력 있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흥미를 가져고 싶은 그런 분야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경제였어요. 남균 군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경제 동아리를 창단했다. 오늘의 주제는 담배에 관한 정부의 강한 규제, 과연 옳은 거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찬성 측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매주 정기적으로 경제 토론을 하는가 하면 각종 대회 출전도 서슴지 않았다. 상승할 우려가 있고요. 성적 다툼이 치열한 외고에 진학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경제 공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했던 남균 군. 찬성 측은 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일단 정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그들이 복지금 조성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수능 만점까지 받은 남균 군은 후배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선배들 되게 활약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경제경시에서도 막 상도 많이 타시고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꾸준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꼭 좋은 성과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교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신문을 읽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각종 전문 서적을 통해 경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은 남균 군. 여느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매달리는 고3 1학기 때까지도 대회 출전을 했던 남균 군은 그야말로 괴짜 중의 괴짜였다. 이런 괴짜 남균 군이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경제와는 반대로 하기 싫은 과목은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남균 군. 그런 남균 군을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누나였다. 뭐 공부해? 과학고에 다니는 누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매진하면서도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나중에도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도 누나처럼 할 순 없을까? 남균군은 고민에 빠졌다. 제가 누나한테 왜 생물을 좋아하면 생물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재미없는 교과를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누나가 지금 다른 거를 공부를 안 해놓으면 대학 가서 정작 하고 싶은 생물을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고 저한테도 너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 분야를 대학 가서 공부를 진짜 하고 싶으면은 지금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분야도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누나의 지침대로 노력해 대부분의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한 남균군. 그러나 고3 6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남균군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사 성적 3등급,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도 성적이 나오지 않은 국사. 수능을 앞두고 조급해진 남균군은 기출 문제집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뭐냐? 국사 공부. 네 교과서 읽어봤어? 아니? 남균아, 네가 국사를 이렇게 못하는 거는 네가 교과서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아. 국사 만점을 놓치지 않았던 단짝 친구의 따뜻한 충고. 이 한마디가 그동안의 공부를 반성케 했다. 사실 제가 국사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문제집도 엄청 많이 풀었고 또 인터넷 강의도 엄청 많이 수강을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자기들은 국사가 50점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저는 듣고 얘들이 날 놀리나 성적 못 나왔다고 지금 약 올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국사 교과서만 받는 그런 친구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조언을 한번 믿고 따라보기로 했어요. 수능 5개월 전 윤남균의 국사 공부법 1단계 교과서를 정독하라. 친구의 조언에 따라 교과서를 토대로 공부를 시작한 남균군. 국사가 암기 과목인 만큼 무작정 외워보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서로 공부하던 습관이 안 되어서인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고구려의 제가의, 백제의 화백회의, 신라의 정삼회의 맞나? 아씨, 백제랑 신라는 거꾸로네. 아휴, 이걸 못 외우냐. 국사 교과서를 처음에 무작정 읽다 보니 우선 큰 글씨로 텍스트가 돼 있는데 텍스트는 역사적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반면 옆에 있는 날개는 이 연대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혹은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요. 텍스트를 읽다가 중간에 궁금한 게 생겨서 만약에 날개를 보게 되면 다시 텍스트로 돌아왔을 때 전에 읽던 부분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개는 우선 나중에 공부하기로 뒤로 제쳐두고 우선 제가 흥미로워하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기술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교과서 정복에는 전략이 필요했다. 첫 번째는 본문만 정독하기. 시대순으로 나열된 본문부터 순서대로 꼼꼼히 읽은 남균군. 이렇게 끝까지 읽으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본문 정독이 끝나면 처음으로 돌아가 날개 부분에 집중했다. 날개는 소단원별로 본문과 함께 읽은 후 날개만 모아서 따로 한 번 더 읽었다. 날개에는 본문 이해에 필요한 개념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법을 교과서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반복했다. 한 단원씩 외우면서 읽을 땐 뒷부분을 공부할 때 앞부분이 생각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었더니 교과서를 체계적으로 외울 수 있었다. 처음 정독할 땐 일주일, 그 다음부터는 차츰 읽는 속도가 빨라진 남균군. 이렇게 매일 3시간을 국사 공부에 투자했다. 제가 사실 그 문제집만을 풀고 인터넷 강의만을 수강했을 때는 뭔가 알긴 알겠는데 완벽히 내 것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자주 받았었는데 교과서를 10번 정도 읽고 나니까 아 이제 뭐 첫 문장 읽으면 마지막 문장도 생각나고 이 장의 어느 날개가 어디인지 이 정도도 알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감을 붙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제가 1등급을 받긴 받았는데 2개를 틀려서 턱걸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부분에서 나왔더라고요. 수능 2달 전 최종 점검을 위한 국사 공부법. 구조도로 완벽하게 암기하라. 교과서 정독으로 상위권에 오른 남균군. 이제 실수를 방지할 묘안이 필요했다. 남균군은 고민 끝에 자신만의 구조도를 그리기로 했다. 먼저 교과서를 읽으며 중요한 단어와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표시했다. 이렇게 표시한 기호들은 구조도의 밑그림 역할을 한다. 그런 다음 빈 종이에 미리 그려둔 밑그림만 그대로 옮겼다. 마치 빈칸 문제를 내듯 그리는 것이다. 구조도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호들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처음 두 문장을 보면 고려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성종 때의 이성육부제를 마련하였다 했는데 이를 저는 구조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나라인 당을 우선 물결 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 성종이 왕이니까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제도인 이성육부제는 네모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물결 표시는 나라, 동그라미는 왕, 네모는 제도나 기관, 밑줄은 세부 사항, 그리고 화살표는 각 단어의 연관성을 표시한 기호다.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외운 내용대로 빈 곳을 채워나갔다. 구조도를 그리며 빈 곳을 채우다 보면 제대로 외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다 쓴 후엔 교과서와 비교하며 못 쓴 부분을 점검했다. 구조도를 그리기 전 한 번, 구조도를 채워나가며 한 번, 다 그린 후 또 한 번. 구조도 공부법은 결과적으로 교과서를 3번 공부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조도를 완성한 후에는 구조도만 보면서 교과서를 다시 떠올렸다. 고려의 통치체제는 성종 때에 마련된 이성육부제를 근간으로 하였다. 이는 당의 제도를 약간 모방한 것이지만 나름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가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왕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지 않는 봉박, 그리고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폐 등을 동의하는 서경권을 지니고 있었다. 구조도 그리고 모든 마무리를 했을 때 수능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텐데요. 이때 공부를 딱 끝나니까 정말 일단 생각이 든 게 자신감이었어요. 국사를 이제 어떤 난이도로 얼마나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겠다, 다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었고요. 국사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5개월 만에 국사 만점을 이루게 한 남균군의 공부법. 과연 다른 학생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국사 공부가 어렵다는 예비 고3들과 함께 알아보자. 수학이나 경제 같은 과목에 비해서 암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암기를 싫어해서 좀 힘들고요. 국사 수능 문제는 자료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분석해서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내거나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내서 그 선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 자료가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그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국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안녕, 난 이번에 우리 학교 졸업하는 윤남균이라고 하는데 국사가 아무래도 암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고 여기 왔거든 지금. 국사 201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 근데 내가 오늘 이걸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걸 한번 남균군은 먼저 최근 가장 어려웠다는 2011학년도 수능 국사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이걸 준비했거든. 1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국사 공부. 문제를 풀면서 후배들 얼굴에는
자신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너네 풀어보니까 어때? 몇 점 나올 것 같아, 주찬아? 저는 20점? 20점? 50점 만점에 20점? 민서도 그 정도? 그거보다 안 나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안 나올 것 같아? 네. 주창이하고 민서 항상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과서만 문제를 풀게 한 봤어. 이유는 교과서를 국사 성적을 가장 보기 중요시 위해서가 했다고 아니다. 많이 들어봤지. 정말로 교과서에서만 출제한다, 선지도 다 교과서다라는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아닌지 교과서에서 직접 찾아보자, 같이. 니은 선지 역시 가정법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디귿 선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교과서 문장을 베껴온 거거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절하였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잖아 이거는. 16번 문제 한번 봐봐, 주창아. 국사 공부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남균군. 까지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와.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 사교육 교과서와 문제를 비교해 본 후 후배들은 어떤 걸 느꼈을까? 저는 이제까지 인강만 열심히 들으면 수능 잘 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풀어보고 선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기 주어진 자료나 제시문도 당연히 교과서에 있지만 선지까지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따왔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래서 교과서만 제대로 꼼꼼하게 보면 국사 시험도 평이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사는 수능에서 엄청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본격적으로 때문에 자신의 공부법을 설명하는 남균군. 분명히 그렇게 나오더라도 후배들이 내가 어려워하는 지점을 공부하는 파악해 공부하면은 1대1로 상담에 들어갔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첫 번째로 교과서를 정독을 한번 해야 돼. 시대가 통합된 문제를 풀 때 힘들다는 주창군에게는 총 정리를 한꺼번에 계획적인 교과서 정독을, 외우는 것 자체가 버겁다는 민서양에게는 암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구조도 공부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모든 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 외우려고 노력하면 국사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앞으로 후배들은 잘 해낼 수 있을까?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시대별 파트별로 통독을 하는데 그걸 또 10번, 20번씩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수능 국사는 그냥 인강 듣고 교과서 몇 번 보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대충 시험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전에 보면 한 단원을 다 끝냈어도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도를 그려서 내가 얼만큼 외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균군이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민서양을 다시 만났다. 먼저 교과서를 날개까지 빠짐없이 읽어나가는 민서양. 교과서 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사이에 자신만의 기호를 이용해 정리하는 법도 나름대로 터득한 모양이다. 이렇게 구조도를 그리다 보니까요. 구조도를 그리면서 흐름이랑 내용도 머릿속에 다시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암기가 조금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한 소단원을 구조도로 칠판에 옮겨 적은 민서양. 짧은 시간에 과연 제대로 외워졌을까? 하나씩 채워보기로 했다. 아직 처음이라 몇몇 부분은 망설이면서 지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을 더듬는 것도 공부의 하나다. 고민 끝에 구조도를 완성한 민서양. 빈칸도 종종 눈에 띄지만 처음치곤 성공적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전에 암기가 힘들고 짜증났던 이유가 제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구나 해서 다음에 공부할 때 방향도 잡을 수 있고 또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서양은 앞으로 소단원별로 구조도를 완성해 복습하면서 국사 공부의 구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이다. 한편 주창군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국사의 흐름은 알고 있지만 시대가 섞인 문제가 나오면 헷갈린다는 주창군. 남경군의 공부법을 응용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교과서를 정독하되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골똘히 생각한 결과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모아서 읽기로 했다. 만약 수능 문제에서 자료가 주어지면 어떤 시대인지 알고 그 다음 선지를 파악해서 그 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료를 보고 어떤 시대인지도 몰라버리니까 저는 교과서를 읽을 때 시대별로 고대의 정치를 읽고 경제를 읽고 사회를 읽고 문화를 읽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대별로 본문만 읽은 후에는 본문을 가리고 날개만 읽었다. 날개를 읽을 때도 정독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날개만 읽은 후에는 다시 본문과 함께 읽었다. 남경군이 했던 대로 소단원별로 본문과 날개를 한꺼번에 읽었더니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날개가 달리 보였다. 날개와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날개는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봤거든요. 예를 들어 통일신라 경제정책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신라는 촌락의 토지 크기, 인구수, 수와 말해수, 토산물 등을 파악하는 문서를 만들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문서가 뭘 말하는지 알 수 없는데 날개를 읽어보면 이 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문서가 바로 여기 날개에 따르면 민정문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날개가 이 문장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교과서 텍스트 본문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날개를 읽고 그냥 가볍게 넘어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에는 날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화살표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이 날개가 본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창군은 정독하는 습관을 기르며 복습할 예정이다.